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재명 구속촉구 국민연대 이재원 대표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지난달 기자회견, 최근의 활동 이런 거에 들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입니다. 예, 지난달 23일 토요일인데 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재명 지사의 2심, 1심 선고 양형 부당함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이번에 또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제 탄원서도 이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제 요즘 많이 알고 있는데, 바쁘다 보니까 생업에 또 바쁘다 보니까 뭐 이재명을 위한 뭐 집회를 또 열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예,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그래도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이재명 엄벌촉구 기자회견은 필요하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대법원에 이제 알리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조목조목 알고 있는지 그때 기자회견 때 다 제가 밝혀드렸죠. 예. 예, 예. 제목이 대한민국 사기범 이재명 엄벌촉구 기자회견. 예, 제목이 맞습니다. 되게 셉니다. 예, 예. 대한민국 국민들을 뭐 대상으로 기만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한 거기 때문에 사기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재판부가 이제 나름대로 정의에 입각해서 네네. 또 조만간 판결을 내리기를 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네네. 있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기대가 부합하도록 그렇게 예.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회사실 유포 2심에서 300만 원 벌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가지 죄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는데 이번 판결 결과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이 정도라면 이번 주 내로 어떤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저도 뭐 법 전문가는 뭐 아니지만 이번 주 벌써 내일이 12월 5일인데 2심 때 선고 날짜가 9월 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뭐 이게 상고심이 진행돼야 되는 날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아무런 뭐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좀 이제 늦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재명이 뭐 헌법 소원도 하고 뭐 참 뭐 별 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또 그다음에 뭐 어떤 질문 하셨죠? 예. 아니 그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질문 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2019년 5월 16일 날 1심 네네. 그다음에 이제 9월 6일 날 2심 예. 부분이 나온 지로 지금 이제 3개월 가까이 4개월 가고 예. 있어서 네.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당히 좀 궁금들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네. 의견을 물어보신 거고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이 어떤 선거법으로 기소됐는지 네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에 네네.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이재명이 이제 그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그런 예.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서 이제 분당 봉원소장 등에게 공무원들에게 불법 지시를 했다라는 직권 남용죄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TV 토론회에서 이제 김영환 후보가 친형을 강제로 입원하기 위해서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딱 정확하게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이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오리발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뭐 단순한 행위 자체를 기억하고 못하고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개인적으로 사적 어떤 이익을 위해서 폐륜 범법을 행하는 윤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후보자의 윤리적인 부분에서 윤리적 문제가 친형을 멀쩡한 공인회계사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에 대한 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마치 발을 완전히 빼버렸고 어머니가 하려고 했다고 딱 어머니를 앞세워버렸죠. 이거는 상당히 국민 기만 행위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뭐 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참 한심하고 참 궤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권 남용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완전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뭐 자기 의견 얘기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의견 정도 얘기한 거 가지고 허위 사실 공표가 될 수 있느냐, 직권 남용의 무죄인데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거는 정말 참 그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궤변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대장동 관련해서 그 사기 개발이라고 우리 많이들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허위 개발이죠. 삽질 한번 하지 않은 땅에서 뭐 성남시하고 뭐 계약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1원 한 장 아직 이익이 나지도 않은 데서 이재명은 분명하게 이제 공보물에다가도 그랬고 또 유세 현장에서도 그랬고 이거는 이제 변환봉 그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그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익이 5,500억이 이익이 나서 공원을 조성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확정이익이라는 식으로 확정이익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은 뭐 다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부동산에 또 상가도 분양받고 투자받고 하는 사람 투자도 다 이루어지고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분야가 그러면 뭐 확정이익이 계약만 했다고 해가지고 이미 안 돼 있는 걸 다 뭐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기만행 이건 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버젓이 후보자 입장으로 나와서 유세 현장에서 다 개발해서 마치 이익이 다 난 것처럼 얘가 얘기하는 거는 확정이익이란 표현을 했었어야죠. 이건 뭐 애들도 아니고 애들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도 싹 빼놓고 이미 다 개발해서 공원을 조성했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리고 터널을 뚫어줬다 그리고 남은 1,800억인가를 남겨서 우리 성남 시민에게 나눠줬다. 이건 사기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국민 사기 범위로 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기 행각이 아니고 무슨 일이죠? 그 내용을 듣고 다 터널도 뚫어주셨고 공원도 조성했고 저렇게 이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유능한 행정가구나. 그래서 성남 시민들이 다 저런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앞으로 저렇게 할 거라고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이재명은 분명하게 한국인이 이 한국어로 한국인을 속인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대장동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사기 개발이고 이 건에 대해서 무죄가 났다는 건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그 재판부가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이재명을 너무 많이 봐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검사 사칭 관련한 것이고 그것도 대법원에서 다 이미 판결을 났는데 이재명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자기는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대법원에 150만 원 벌금을 맞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은 제가 깊이 있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다 됐나요? 예, 그렇게 네 개였죠. 직권남용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 해서 4개. 제가 약간 몸살이 약간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1심 재판 수많은 증인들 과정에서 상당히 그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였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최종심을 앞두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거리 뭐 단체 이런 걸 해가지고 뭐 탄원서, 선처 탄원서. 그래가지고 최근 언론 보도에서
따르면 13만 6천 명이 냈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누구라고 알 수 있는 정말 네. 그런 분들도 그렇게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과연 그럼 자발적으로 이게 한 건가?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이제 경기도 산하 일부 부분들이 그걸 주도했다는 보도도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이게? 부분은 네. 이제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1,300만 명의 도민이 있어요. 경기도민. 예, 도민이. 네. 아, 거기에서 13만 6,700명의 탄원서가 나왔다. 아, 근데 이 중에는 상당히 유명 인사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예. 뭐 심지어 마주대학교 이국종 교수까지 포함되어 있고, 뭐 민주당의 당 대표는 물론 14개의 시도지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럼 단체가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로 뭐 저희 단체가 한 6, 70명 이렇게 페이스북이긴 하지만 되어 있는데 이들이 뭐 계속 같이 보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사인을 하게 되면 동의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13만 6,700명은 많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경기도지사가 정말 잘하고 유능하고 도민들이 원한다면 이 13만이 아니라 130만 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만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 근데 이미 도민들도 알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알게 됐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에 대한 원함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지사직을 끝까지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은 계속 뭐 한두 명이 그런 얘기를 갖고 자꾸 언론 플레이가 하다 보니까 마치 도민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 13만 6,700명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민들이 원한다면은 원하고 너무 좋은데 탄원서 한 장 작성해서 법원에 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13만 6,700명이 이거 오히려 자랑할 게 아니라 이거는 부끄러운 숫자예요. 저는 이걸로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을 완전히 잃은 게 아닌가. 예, 그리고 또 유명 인사들은 뭐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또 이걸 부탁을 하는데 또 무슨 대책위원회가 거기 이부영 씨가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부탁을 하는데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계 때문에. 도지사인데 현재 도지사인데 그래서 자 현재 도지자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는 이 13만 숫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자발적이지 않다. 그래서 절반 이상은 그리고 도민들 중에서는 아마 자발적으로 한 사람은 일반 도민들 중에서는 없다. 뭐 저는 일반 도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어떤 당에도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 일을 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제가 뭐 저 피켓이든 저거 다 제가 제 자비로 다 부담해서 만든 거지 어디서 지원받은 거 단 한 번 1원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3만 6천 명이라는 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지만 경기도가 1,300만 그런 정도 되면 그 이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럼요. 이거는 이재명 도지사라는 직이 날아가느냐, 이재명 도지사가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13만 명은 너무 숫자 적은 것이고 이것도 단체장들이 동의를 했던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 단체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내용인데 너무 적은 숫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숫자 가지고 숫자 가지고 뭐 대법원의 최종심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사법부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탄원서를 받고 하는 이런 행동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국민들이 지금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금 SNS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오히려 SNS 전문가는 이재명인데 그거를 자기가 할 때는 항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남들은 SNS를 자기만큼 모를까? 내로남불 전형 아니에요? 내로남불 전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 자체가 오히려 이러한 일 자체가 오히려 이재명 지사한테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다. 이런 걸로 이런 숫자로 대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선고일 이런 심리 일정을 늦추고 있다고 하게 되면 좀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건 되게 한심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가 예상대로 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대체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주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뭐 관심 갖고 보는 분들도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연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내년 분들이 1월까지.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미룰 게 아니거든요, 사실. 네, 이게 미룰 게 아니고 저도 뭐 이 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으로 인해서 이재명의 이 거짓 행위와 이런 국민 기만 행위를 밝히다가 저도 대법원까지 저도 상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법을 좀 이제 찾아보게 되고 또 물어보게 되는데 사실 이재명 건은 너무 기각건이에요. 그냥 기각건. 그냥 기각하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양념구당을 주장했다가 더 이거 보게 되면은 이재명에게는 사실 내 건이 다 유죄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2심에서 많이 봐준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달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정상이라면 이번 달 안에는 다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의 네. 잣대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 봅니다. 해를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이 해를 넘긴다 그러면은 사법부가 눈치를 보는 거죠. 사법부가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많은 어떤 그런 우리가 모르는 선에서 많이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예. 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관련한 공적 정책 검증 예, 과정에서 예. 재판도 받으시고 예, 그러다 예, 좀 예. 어려움도 많으셨던 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이재명 그때 이제 캠프 앞에서 이재명 구속 촉구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대국민 협박 사기범이다. 선거 시기에 왜 대국민 협박 사기범으로 이라고 제가 그런 센 표현을 했는가? 예, 이거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형아에게 한 그 욕설 파일을 이재명 해명만 믿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굉장히 형이 잘못을 크게 해가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을 다 때려 부셨다고 하면 당연히 뭐 욕 한번 남자가 욱해서 나올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건데 이제 다 그 음성 파일을 다 듣고 나니까 이게 이게 상황이 이게 아니네 이게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때. 이런 5분짜리의 이 영상에서 무려 한 40번이 넘는 쌍욕이 나왔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엄청 뭐 이거는 친구들끼리도 술 먹고 싸우면서 그런 욕을 안 하는 욕인데 충격적인 얘기죠. 그 충격이에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는데 이런 걸 듣고도 감싸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걸 듣고도 잘못했다라고 안 하고 감싸주는 사람들이 사실 이재명을 죽이는 사람들이고 여기 성남일보의 우리 모 대표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이재명을 살리는 사람이란 거를 이 시청자들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죗값을 안 받고 이거를 또 넘어간다. 더 큰 걸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예.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그냥 책임도 안 지고 넘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분명히 어떠한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대법원에서 그런 것까지도 인지를 하셔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좀 말이 좀 샜는데요. 이재명 그 형하고 형수에게 한 거를 제가 듣고 놀래가지고 관련된 거를 다 취합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형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도 없더라고요. 시간도 욕을 했던 거하고 그 어머니 존속 폭행으로 이제 그 경찰서에 이렇게 연행됐다 그러죠. 연행되어 간 시점하고 또 차이가 한 달 정도 간격이 있었던 거로 지금 제가 이제 그때 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 사기꾼 수준이구나. 이거는 뭐 조작이네. 예, 이거는 사건을 덮기 위해서 완전히 조작을 하고 그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니까 성남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대권의 잠룡으로 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는 대권 뭐 이렇게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
사기를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사기를 펼쳤네. 이건 잡아야겠네. 이거 어떻게 난 그때부터 머리가 되게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이재명이 뭐 대동세상을 열고 뭐 또 탄핵, 뭐 박근혜 탄핵에도 잘못된 뭐 국정농단에 대해서 뭐 앞에 나와서 막 사이다 발언도 하고 할 때 보면 그래 우리 대한민국의 적폐를 좀 청산하기 위해선 저런 또 과감성을 갖고 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적극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검토 중이었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뭐 적극적인 지지자도 아니었고 저는 사실 검증을 좀 해보자, 좀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듣고 나서 앞뒤 상황을 다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이게 정치계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정계를 떠나야 된다 이 양반은. 그래서 페북에다가 공유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그런 사실들을 많이 알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페북을 보다가 같이 공유도 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5월달에 형과 형수에게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마치 가만히 안 있겠다는 식의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번 주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다 내려라. 자기 주장이 맞지. 뭐 여러분들이 하는 주장은 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건 협박이네. 이제 그 얘기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대국민 협박 사기범이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그 타이밍이 이렇게 맞은 거예요. 선거 기간 때 가서 그 내용을 보면 뭐 우리 발언이 저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형과 형수에게 패륜 쌍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정치계에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내용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참 웃기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런 사람을 왜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이 더 나쁜 집단이고 당이라고 할 당 자격이 없는 집단이고 다른 후보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또 잡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지지율도 상당히 당 지지율이 높았던 그런 시간 타이밍이었는데 누가 나와도 돼요 사실. 이재명이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굳이 정과사범에 이런 도덕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내보는 민주당이 더 나쁜 놈들이지.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전 당연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나가서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확성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이제 벌금 100만 원형을 받은 겁니다. 그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대법원까지 간 것은 이재명이 대법원까지 가고 저도 뭐 저는 이제 얘기는 이게 대법원까지 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법원 상고장에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은 저 좀 봐주십시오. 저는 이게 아니라 상황이 그때 경찰에서도 측에서도 다 우리 집회를 다 열어줬어요. 제목이 대국민 협박 사기범인데 사실 경찰에서는 말렸어야 되는 일인데 열어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 또 같이 했던 몇 분은 이제 또 막 경찰들이 그걸 고의로 열어줬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이해하는데 굳이 뭐 무죄 주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성인이고 제가 뭐 나이도 40이 넘은 사람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고 확성기를 든 거 굳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확성기를 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확성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벌금을 맞은 거예요. 100만 원을. 자, 좋다 이거예요. 저는. 인정. 자, 그러면 유동인구가 하루에 100명도 되지 않는 캠프는 아시겠지만은 유동인구 많은 데다 캠프 잘 안 하잖아요. 가격도 유동인구 많은 데는 뭐 비싸고 그런데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선거사무소가. 그 당시엔 또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래서 유동인구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확성기를 들고 이재명 구속 촉구를 외쳤다는 이유로 제가 이제 100만 원 형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토론회에 나와서 온 국민이 다 보는 토론회에 나와서 이재명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형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입원시키려고 보건소장 등에 다 지시한 것들이 다 증거로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재명은 그거를 허위사실 공표했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300이 맞는 얘기인가요? 100하고 300. 확성기 들고 캠프 앞에서 떠든 사람이 100만 원이면
TV 토론에 나와서 도지사 후보가 나와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300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공정한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하고 예,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제 그런 내용의 예, 제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죠. 어쨌든 이재명 지사 또는 이재명 전 시장으로 인해서 참 법적으로 그 자기 본인이 고소대마왕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걸로 참 마음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명 때문에 좀 더 많이 제가 또 공부도 하는 것 같은데 법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법 공부도 법 공부지만 이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일만의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이 민낯이 다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민주당은 좀 유감스럽지만 이 후보자를 앞으로 내보낼 때는 좀 검증된 후보를 내보내야지. 이재명 같은 후보를 내보내게 되면 저 같은 국민들이 나서면 사실을 얘기했는데 기자회견이라고도 또 써붙였었어요. 그럼 기자들이 들으라고 요만한 앰프가 떠놓고 뭐 이만한 앰프도 아니고 요만한 앰프 있잖아요. 그 앞에 몇 번 듣는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맞는 그 구도거든요. 지금 이 법이거든요. 그거 다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검증된 후보들이 나온다면은 굳이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국민을 향해서 이 자유 표현의 의사가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좀 이해하겠다고 본인이 글을 내려라 이번 주까지 기한을 주겠다. 이건 뭐 머슴이 주인을 협박하는 자칭 머슴 이재명이 주인들을 협박하는 글을 이렇게 올렸다. 안 나갈 수 없는 거죠. 예. 주인이 가만히 있어요. 머슴이 그런 건방진 소리를 막 국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뭐 고소고발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그 무슨 레몬 테라스인가요 그때? 네. 그 막 고소고발 그때 막 있었습니다. 야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만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한 분 전과도 없어요. 이번에 이재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과가 된 거, 전과가 이제 전과 1범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벌금도 전과 맞지 않습니까? 정과는 정과죠. 그러면 이제 아니 어떻게 이 국민들을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하는 국민들이 예? 다 전과자가 되게 생겼다는 얘기죠. 후보 검증을 안 하고 내보내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이런 일반인들 같은 경우 조사를 했을 때 무슨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나오지 않고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라면은 그죠? 네. 제가 없는 얘기를 막 지어가지고 정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구속도 되고 끌려가야 되겠지만 아니 제가 강의도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청소년들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조사 안 하고 나온 거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일반 그냥 유권자를 갖다가 이렇게 선거법으로 좀 이렇게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런 것도. 선거법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 유권자의 알 권리나 이런 것보다는 후보자의 후보자를 더 보호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그런 그 표현의 어떤 자유는 좀 더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없는 사실을 갖다가 그 한 후보를 이렇게 흠집을 낸다 그러면은 처벌 받아야죠. 근데 있는 사실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가지고 했다고 하게 되면 확성기를 들었다고가 아니라 유튜브에 방송에서 뭐 하든 뭘 해도 이런 것들은 처벌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1심, 2심이 끌려가 거기에서 나오라면 나오고 1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일도 못하고 그런 불이익을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뭐냐면 길들이는 거예요. 유권자들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괜히 나서면 그 벌금도 맞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일도 못해요. 같이 참여했던 사람은 현수막 들었다는 이유로 왔다 갔다 하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위기까지. 그렇죠. 너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그럼 나가지고 거 바보같이 해가지고 왔다 갔다 회사에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바쁜데 나가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가구 뭐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이 법 자체를 좀 필요하게 깨어 있는 좀 그 시민 양심이 예. 좀 이렇게 좀
존중을 받는 그런 부분이 좀 맞습니다. 중요하지 예, 않을까. 예, 후보자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그렇죠. 예. 시민의 양심인데 예. 저는 진짜 시민의 양심으로 나왔지 제가 무슨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시민의 양심으로 양심의 소리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현수막도 비용 들이고 그렇게 와서 했으면 오히려 저는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용감한 시민이다. 우리도 몰랐던 진실을 저 시민이 밝혀주고 있구나. 용기도 있고. 예. 그 격려를 해줘야 깨끗한 후보들이 나오는 거지. 와, 전과 사범에, 폐륜 자범에 이런 사람을 사실 밝혔다 나왔는데 벌금형을 맞았대 쟤. 뭐 맨날 법정에 다녔대. 그러면은 다음에 누가 용기 내고 나오겠습니까? 이게 참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데 이재명 지사의 예. 전과 사범, 패륜적 행위 이거는 뭐 알만한 사람은 알지만 이것이 왜 국민들한테 제대로 좀 안 알려질까요? 언론의 책임이 있을까요? 언론도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언론이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 또 한 8년 했죠. 8년 했습니다. 아, 2번이나 했죠. 예. 하여튼 성남시장 시절에 제가 또 보면 공무원들이 댓글 부대에 분명히 사용됐습니다. 이용됐습니다. 이건 제가 증거자를 다 갖고 있어요. 네, 증거자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구 공무원들을 찝어드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제가 다 찝어드릴 수 있어요. SNS에 네. 그 좋아요도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 네. 좋아요도 벌금이 20만 원 맞고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좋아요가 아니라 리트윗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네. 공무원들이 심지어 댓글까지 심지어 자기가 이재명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작성해서 리트윗을 시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고발도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SNS 네 고발도 했었죠. 예, SNS를 장악을 했어요. 이재명은 그런 거를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한 겁니다. SNS를 장악하기 위해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공무원 산하기관 수가 네, 엄청난 공무원 노조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여했습니다. 고발된 숫자가 1,400명이니까요. 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그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들,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은 이제 점수도 인사평가해서 이렇게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뭐 이제 그런 내용까지 이제 성남시에서 의원에게 또 받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문제도 예, 되기도 했고요. 네, 문제가 그런데 되기도 그거 했었고요. 고발한 부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기소가 안 되고 검찰이? 무혐의처럼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크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재판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 그런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건은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같은 경우는 뭐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저도 뭐 법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이거는 자체하고서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네 건으로 뭐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도 그냥 문제 크게 안 삼고 이렇게 사실 왔었죠. 네, 저는 사실 이 건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 수사를 안 했던 성남지청장 2명 33대 34대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장검사 제가 같이 김모 씨하고 같이 고발했어요. 직무유기죄로. 이걸 아셔야 돼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를 진짜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법관님들 정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고발 당할 수 있어요. 이건 뭐 협박이라고 보실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이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냥 다 생업에 바쁘다고 가만히 있는 거 같죠? 다 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응원하고 있어요. 저한테 다 응원합니다. 전화 와서 수고가 많다고. 공무원들 중에 전화 와요. 저한테. 형님 저는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형님 응원의 글을 못 남깁니다. 그런데 형님 참 몸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또 어떤 분은 또 후원도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한민국이 그냥 헐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법관들은 그걸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명심해 주시고 국민들이 반드시 정의 편이지 불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예, 그 혹시 뭐 잘못 착각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판결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어쨌든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이게 그 이재명 적폐,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패륜적 행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아는 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 수밖에 없는 언론이 네. 상당히 좀 제가 봐도 너무 일방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국민들 이걸 보시는 네. 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네네. 아, 지금 경제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는 이 돌아가는 판을 볼 때 머리도 아프고 참 우울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사실 이재명하고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네, 저는 내가 그래도 집회에 참여해서 작년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알려지고 좀 뭐가 그래도 저 야당 측에서도 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또 알려지고 해서 한 3개월 정도면 다 끝나겠다는 생각도 사실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2019년도 말까지 왔네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얻는 것도 있어요. 얻는 거는 좋은 걸 얻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은 나라라는 지금 썩어 있다라는 것을 공부한 거죠. 그게 얻은 거야. 현실 직시, 현실 직시가 제가 얻은 거고 뭐 이런 건 또 상당히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정가도 생겼죠. 네? 네. 경제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활동도 당연히 정상이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 그러나 시작을 했으면 끝을 또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이것만큼은 좀 사명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노마 때문에 사명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내가 끝을 봐야겠다는 그런 각오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정치는 이런 얘기는 참 이재명이 잘하는 것 같아요. 정치는 정말 주인이 해야 된다. 사실 머슴이라는 표현도 이재명이가 잘 하는데 머슴들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 머슴들에게 이제 위임을 한 거죠. 우리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또 세금을 낼 테니 이 세금을 잘 해서 나라 국정 운영을 잘 해주고 또 서로 또 토의도 하고 해서 발전시켜 주십시오. 우리 후세들이 더 잘 살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위임을 한 건데 이 머슴들이 지금 이 판을 보면은 머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죠. 이거는 무슨 주는 이 세금을 갖다가 그냥 혈세를 갖다가 정말로 일은 안 하고 뭐 하고 있나. 정말 쉽게 개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참. 그러니까 주인들이 관심을 좀 우리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관심을 갖고 사실 목소리도 좀 내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판결이 나든 2020년도부터는 제가 이런 활동은 좀 줄일 겁니다. 줄이지만 목소리는 낼 거예요. 제가 더 경제활동이라든가 제 또 일을 위해서 열심히 더 활동할 것이지만 또 시간 나는 대로 이런 활동도 또 완전 접지 않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관심에 사실은 댓글을 단다거나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전화 한 통화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성남시청에 수도 없이 전화를 해갖고 담당 공무원하고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랬고 따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 정도는 전화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대법원에도 뭔가 글 하나 정도 짧게라도 자기 이름으로 불이익 안 당해요. 불이익 당한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낙후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낙후된 나라가 아니죠.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사실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요,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런 놈이지만 같이 진짜 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 맞은 거를 제가 저런 활동해서 100만 원 맞았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맞은 거예요. 저는 제 도리를 한 거예요. 국민의 도리를 한 거예요. 예.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한 도리를 했다고 100만 원 맞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게 부당한 내용이죠, 사실은. 우리 대표님 보실 때도 부당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걸 바로 잡자라는 운동을 또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의 양형에 대해서도 부당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같이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그런 측면에서 네. 저희도 그래야 대법관들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14개 시도지사들이 탄원서를 넣습니다. 그냥 그 14만 6,700명 중에서는 일반이 아니에요.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 소위 권력을 쥔 자들이 14개 대한민국에 두 개 지자체장 빼고 다 넣었어요, 탄원서를. 그럼 대법관들 입장에서 심리적 압박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런 걸 노리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행동 자체도 사실 저는 진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 자체도. 그런데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 이게 이분들이 다잖아요, 지금 사진 속에. 또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분들도 많죠. 이제. 또 있지만 뒤에 안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런 분들이 그래도 나와 함께 이렇게 또 나와주시고 또 같이 해서 그나마 있지만 그냥 침묵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침묵한 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치인에게 맡게 된다? 정치는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국민이 하는 거예요. 국민이. 다만 위임을 했을 뿐이에요. 주인은 우리예요. 잠깐 맡겨놨을 뿐이에요. 네,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맡겨놓은 거 갖고 도둑질을 하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다?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만약에 커피숍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가게라고 생각해보세요. 알바생한테 맡겼는데 알바생이 그거 갖고 들어온 돈 가지고 다른 데 쓰고 횡령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나는 그게 말이 돼요? 그런 데는 아마 철두철미하실 겁니다. 근데 나라는 왜 그래요? 세금, 저도 얼마 전에 뭐 세금 많지 않은 금액에서 냈지만 몇백만 원 냈어요. 그러면 이 세금 100만 원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십니까? 여러분들 뭐 몇천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 몇억을 내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 나라에 대해서는 도둑질을 하든 횡령을 하든 왜 관심을 안 갖느냐? 관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의 목소리도 내주셔야 돼요. 전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름들 다 기억해요. 얼마 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왜 아직까지 안 하냐? 전화하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수사를 안 했어? 내가 맡겼어. 성남지청장에게 세금 내고 저도. 그게 적든 크든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왜 3년 동안 이재명을 수사를 안 해요? 이 정황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놀래더라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시민들이 개개인들이 나서 가지고 이 머슴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지 또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죠. 이제 그래서 뭐 오늘 하실 말씀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평소에 말씀하신 때는 단체가 이재명 구속 촉구 공인연대,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기범 이재명 엄벌 촉구, 그런 부분이 되려면 사법부가 조만간 정말로 정의에 입각해서 상식에 입각해서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뵙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